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영어 말문 트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어 공부는 했는데 막상 말을 해야 할 때는 입이 안 떨어져요. 한국어로 생각하다가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뚝뚝 끊겨요. 좀 익숙한 고민 아닌가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루틴, 습관을 바꾸고 나서 영어 말문이 트인다는 게 이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요. 수많은 학생들에게 검증을 받은 영어 말문이 실제로 트이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특별한 장비도 비싼 학원도 해외 경험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speak to yourself in English during everyday activities. 영어로 혼잣말하기입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특히나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쓰거나 접할 기회가 많지 않죠. 그러니 그냥 혼잣말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저도 캐나다에서 어학연수 할 때 요걸 했었거든요. 원래 혼잣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냐고요? 아니요, 저 좀 과묵한 편입니다. 그런데 공부한 걸 좀 써먹고 싶은데 실제로 쓸 기회가 제한적이니 혼자 있을 때라도 영어로 말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정말 기본적인 문장이라도 괜찮아요. 계속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있다가 배고픈데? 냉장고에 뭐 있지? 이런 생각하죠? 그럼 그걸 영어로 한번 혼잣말 해보는 거예요. I'm hungry. What's in the fridge? 이런 식으로. 맞다. 은지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깜빡할 뻔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그것도 한번 영어로 해보는 거죠. Alright, I have to call 은지. I almost forgot.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정말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모르는 단어를 일일이 다 찾아보려고 하면 이 혼잣말도 하다가 말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이라도 계속 영어로 말해보세요. 정말 꼭 알고 싶은 단어나 표현만 찾아보면 돼요. 중요한 건 계속 영어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요즘 챗GPT로 대화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유 있을 때에는 챗GPT를 켜놓고 같이 대화해봅니다. 내 말을 막 고쳐주기도 하니까 참 좋은 방법이에요. 챗GPT 앱을 핸드폰으로 다운받으셔서 핸드폰으로 하셔도 좋고 데스크탑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대화 시작점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Can we chat in English? I want to practice. You can correct my English if you find any mistakes or a better way to say someth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하면 고쳐져요. 틀린 것들을. 틀린 거 어떻게 고쳐주는지 보여드릴게요. Hi, can we chat in English? I want to practice. You can correct my English whenever you find any mistakes or a better way to say something. Of course, I'd be happy to chat in English and help you practice. Just let me know if you'd like me to correct anything or offer suggestions as we go along. What's on your mind today? I work nurse and I am stressful. I think you meant to say, I work as a nurse and I'm stressed at work. Is that right? Oh, so I have to say I work as a nurse and I'm stressed. 이렇게 컴퓨터로도 무료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앱을 다운받아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Surround yourself with English. 영어에 최대한 많이 노출되도록 주변을 세팅해 보세요. 보는 영화, 유튜브 영상, 음악부터 핸드폰, 컴퓨터 세팅까지 싹 다 영어로 바꿔보는 겁니다. 드라마, 영화,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영어로 된 재밌는 컨텐츠들 정말 많죠. 이제 한국 영상 볼 시간에 영어로 된 걸 보는 거예요. 뭘 보면 좋을지는 내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막 그알이나 이런 사건 사고 듣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렇다면 true crime story를 컨텐츠로 하는 영어로 된 영상을 찾아보는 거죠. 정말 많아요. 뭐 넷플릭스에도 많고 유튜브에도 많고 이런 식으로 내 취향의 영상을 영어로 보시면 됩니다. 자막도 틀어놓고 보셔도 돼요.
자막이 없이는 막 50%도 이해를 잘 못하는 상황인데 억지로 보다가는 또 보다 말아요. 보다 말아요, 여러분. 그게 제일 안 좋아요. 영어 콘텐츠가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바에야 차라리 자막 켜고 보더라도 계속 그냥 꾸준히 영어 콘텐츠에 노출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핸드폰과 컴퓨터의 언어 설정을 영어로 바꿔보세요. 언어를 영어로 설정하면 매일 보는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이 되게 되죠.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사용하는, 붙이고 살죠, 핸드폰은. 이런 기기들이 영어로 돼 있으면 영어에 대한 친숙함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영어로 된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settings, notifications, network connection과 같은 단어들이 어느새 당연하게 느껴질 거예요. 세 번째, keep a journal and make sentences using expressions you learned every day. 왜 우리는 머릿속에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시간이 없이 바로바로 영어로 말하는 게 힘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영어로 문장을 만드는 데에 익숙하지 않아서 필요한 순간에 영어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짧게라도 영어 작문 연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기 전에 영어로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상황 시뮬레이션 작문 연습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15분, 20분만이라도 꾸준히 작문해 보세요. 이렇게 영어 문장 만들기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문장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오류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알아요. 작문하는 게 참 귀찮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능동적인 학습인 거. 그래서 많이들 안 하세요. 그냥 안 하고 미드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동적인 학습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귀찮은 만큼 효과는 좋아요. 해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번째, don't use translation apps too much. 이 포인트는 최근에 생긴 포인트예요. 요즘 번역 앱, AI 앱들이 정말 많아졌죠. 물론 이런 도구들이 언어 공부에 너무나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아까 그 혼잣말 부분에서 추천드렸잖아요. 챗GPT 사용하라고. 하지만 최근에 제가 주목한 현상이 있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시간은 갖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고민하지 않고 바로 번역기를 돌려버려요. 이렇게 하면 당장의 정보는 빨리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중요한 학습 과정이 생략됩니다. 어떤 학습 과정이요? 바로 스스로 고민하고 문장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틀린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고쳐보기도 하고 이런 중요한 학습 과정, 그러니까 시행착오야말로 진정한 언어 습득의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우리 두뇌는 이런 고민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언어 패턴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길게 기억합니다. 물론 급할 때나 정확한 표현이 필요할 때 번역 앱, AI 앱을 사용하는 거 좋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앱에 다 의존하게 돼버리면 자신만의 언어 처리 능력을 발달시킬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스스로 먼저 생각해보고 필요할 때만 번역 앱을 활용하는 그런 균형 잡힌 학습 방식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4가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요 마지막 것은 너무나 기본이어서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은 갖춰져 있는지 들어보세요. Consistency is the key. 꾸준함.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한 번 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던 꾸준히 매일매일 또는 굉장히 자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참 좋아하는데요. What people think consistency is. 사람들이 생각하는 꾸준함은 이렇게 컵에 물을 다 채우는 것, 매일매일. 요거를 consistency라고, 꾸준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상의 꾸준함은 이렇습니다. What consistency actually is.
들쭉날쭉하죠. 어느 날은 다 채우더라도 어떤 날은 거의 못 채울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공부량이라든가 내가 목표한 것들을. 당연히 하루 이틀 삐끗할 때도 있겠지만 그 다음날 꼭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꾸준함.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꾸준함이에요. 이렇게 꾸준히 끈기 있게 계속 걸어가면 언젠가는 도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guys!